경기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직간접으로 서울의 중앙정부와 관계된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은 서울의 변화에 따라서 변했고요. 어떤 일은 서울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는 선도하면서 한국 근대사의 변천에 기여해왔죠. 항일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하면서도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활동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 항일투쟁, 그 특징을 읽어드립니다. 경기도의 인문지리적 조건은 항일운동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국 항일운동은 의병전쟁에서 비롯됐는데 다른 지방의 의병은 지방 관하나 일본군의 지방 주둔군을 상대로 싸운 데 반해서 경기지방 의병은 서울을 공략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군의 궁극적인 공격 대상인 일제통감부나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런 운동과 작전에 정점구실을 한 전례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의 의병 활동부터 짚어볼까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의 명분과 군사적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정치적 우월권 회복을 위해 친러 내각의 핵심인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이어서 단발령이 선포됩니다. 백성들은 단발령을 이 살아있는 신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고요. 유생들은 문명인을 금수로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결국 경복궁 점령 이후 지속된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복수, 그리고 조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발령 반대를 기치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의 주도하에 일반 농민과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가담한 을미의병입니다. 경기도에서 의병 봉기는 단발령 공포 다음 날인 1895년 12월 31일 이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의병장인 김하락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서울의 유생들과 함께 한강을 건너 이천으로 향합니다. 김하락은 이천의 포군을 영입하고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안성의 민승천과 함께 연합군인 이천 수창의소를 출범시키죠. 그리고 경기도 백현에서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진 이현 전투에서는 화력의 열세와 기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각하고 맙니다. 이후에 의병 부대를 재정비하고 근거지를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옮깁니다. 서울의 턱 밑에서 서울 진격작전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나 의병장 박준영과 광주 유수 김귀성의 야합으로 남한산성 문이 열리고 말았고요. 경기 의병은 크게 패한 뒤에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의병장 김하락은 경상도로 넘어가서 의병 활동을 지속하다가 경북 영덕에서 적군을 토벌하던 중 총상을 당하고 맙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적에게 잡힌다면 우군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김하락 선생은 결국 강물에 투신하는 순국을 택합니다. 을미년 의병봉기 이후 1907년 체결된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은 또다시 의병이 봉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황제 강제 퇴위 반대 운동과 군대 해산에 저항한 시위대의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의병 봉기가 급증합니다. 경기 봉기의 중심은 의병장 허위였는데요. 이 허위의 의병 부대와 이인영의 관동창의대가 주축이 돼서 전국 의병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13도 창의군의 목표는 서울 진공작전. 서울에 있는 친일파를 제거하고 통감부를 부순 후 종래의 굴욕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집결해서 일시에 공격하려고 했던 이 서울 진공작전은 부대별로 일본군과 교전하느라고 일시에 집결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무의로 끝나고 끝내 허위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 의병들은 꾸준히 의병 전쟁을 이어갑니다. 1909년 후반까지 400여 명의 의병 지도층이 경기도를 무대로 활동할 정도였죠. 그러나 점차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의병 전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도로 망명을 시도하던 창의 원수부의 이은찬이 용산역에서 체포되는 등 고난이 이어졌지만 망명에 성공한 경기 의병들은 해외에서 독립전쟁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죠. 1910년 일제 강제 병합에 의한 식민지화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항일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이후 이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3월 상순에 이미 13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 중에 경기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만세 시위를 벌인 지역이었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후 3개월간 384회, 가장 많은 참여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탄압도 가장 심하게 받게 되죠.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현재 화성시 향남읍의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이 양민 학살 사건은 경기도 3.1운동의 치열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겁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항일투쟁은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항일운동이 전개되죠. 경기 지방의 항일운동 역시 각 영역에 걸쳐 빠짐없이 전개됐습니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독립운동의 이념과 노선이 다양하게 분화됐고 일제의 민족 내부 분열 정책에 의해 분열 양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실력 양성운동, 자치운동과 같은 타협적인 운동 노선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좌우 합작한 단체가 결성되죠.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인 독립론을 기초로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합법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신간회는 1927년 연말까지 전국에 100여 개 지회를 설립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 나갑니다.
경기도 지역에도 여러 지회가 설립됐는데요. 신간회는 지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아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신간회, 광주지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월 회원 각자가 10전 이상을 저금해서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와 조선의 현안 문제 해결과 생활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죠.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학생들의 활약은 이후의 학생운동을 성장케 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학생운동의 중요한 부분은 농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은 대표적인 농촌 계몽운동이었죠. 일제의 우민화 교육 정책에 반대해 문맹퇴치와 농민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에서 펼쳐졌죠. 특히 분화로드 운동 참여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된 화성군 반원면 사리 샘골마을,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벌인 최용신의 농촌 계몽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처럼 서울과 멀지 않은 경기도는 한국사의 각 장면마다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의병전쟁에서부터 3.1운동,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된 항일투쟁에서 경기도의 항일투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항일투쟁이야말로 한국 근대사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활동을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일투쟁의 중심지 경기도를 읽어드렸습니다.